결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수행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첫째 수행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려면 서로 맞춰 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도저히 나는 내 성질 때문에 내 기질대로 살지 난 못 맞추겠다 이러면 혼자서 하세요. 결혼을 한다 하는 건 벌써 내 걸 포기해야 돼요. 입맛도 포기해야 되고 취향도 포기해야 되고 이념도 포기해야 되고 경향도 포기해야 되고. 왜? 내가 아무리 알아도 상대하고 다르면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추는 게 도다 이런 얘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럼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 서로에게 상처 준다 이래. 근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애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갈등을 안고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심리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대대로 이렇게 가르마가 유전자처럼 전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심해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1, 2년 먼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행을 먼저 해라. 그리고 연애는 너무 골리지 마라. 골리는 건 뭐라고? 욕심이다. 욕심 버려라. 그러면 남자나 여자가 남자 하나 사귀고 싶으면 바지만 입었으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를 하나 사귀고 싶으면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뭐 한다? 맞추기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자기의 이기심,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수행 삼아 연애를 해봐요. 수행 삼아. 그러면서 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자기 준비, 사람을 사귀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한번 딱 사귀자마자 결혼했다 이랬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의 시험처가 대학 걸렸다. 안 그러면 한 해 재수해가 걸렸다. 그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30년 지나놓고 보면 한 해 재수해가 들어가나 하면 그에 걸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살면 연애 한 2번 실패하다가 결혼해가 잘 사나 첫 번째 만나 잘 사나 그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 몇 번 하면 인생 경험도 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꼭 이렇게 지금 헤어졌다고 막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헤어질 당시에는 나는 영원히 못 잊을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약이란 말 들어봤죠? 세월이 지나면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오래도록 남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은 상처는 내가 기억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가슴 얼마나 아팠는지도 내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상처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래했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크게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주고 서로 받습니다. 이익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손실을, 상처를 서로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너무 가슴에 꽉 담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가슴에 담아가 있는 거는 정말 인내해서 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사랑 고백하면 탁 니도 좋다는 감정을 받을 수 있겠냐? 주인한테 물건 깎을 때, 물건 살 때 눈치 보는 거는 어느 기회에 얘기해야 물건 좀 더 깎을 수 있나? 이거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싫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속에 넣어놓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앓이 많이 했잖아요. 요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표현을 좀 쉽게 하고 가볍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래 좋고 저래 좋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가볍게 이렇게 내놓고 상대의 뜻도 쉽게 수용하고. 이 인간 감정이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돈 주면 감정을 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 주고 안 사줘요. 노력하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인간 감정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다면 내가 정성을 다하되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그의 문제니까 그의 권리, 그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걸 강요하게 되면 그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인간관계는 편하게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그리고 연애 이걸 너무 가치를 두지 마세요. 왜 스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영화예요. 이 한 10,000명 중에 하나쯤 있을까 말까 한 거,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 그래야 또 소설이 되고 재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 소설을 자꾸 보다 보면 이 결혼 연애에 대한 환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참 편하게 잘 지냈는데도 스님요, 우리는 연애를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니? 뭐 영화처럼 그래 짜릿한 게 없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있다 보니까 평범한 인간관계,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흥미를 못 느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인간관계를 편하게 해라. 요즘 같은 사회 얼마 좋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얼굴 가리고 다녀서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요즘은 어디 가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폭넓게 사귀면서 어쨌든 결혼하려면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좋아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하면 폭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는 결혼 문제 때문에 가정이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미혼인데요. 예.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인이 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 반응이 좀 까칠하세요. 예. 그래서 어떠시냐면 도대체 너는 어디서 났길래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나? 약간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승낙을 거의 다 하셨다가도 부모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좀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내 말을 안 듣니까 너까지 좀 입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는 이제 결정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치만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 속상해하시니까 그게 참 죄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죄책감이 좀 드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뭔가 좀 잘못되면 또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괴롭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가 두 손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벌써 연애할 때 이런 결혼은 부모님은 반대하시거나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실 거다 하는 거는 이미 예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각오하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부모님 아픈 걸 가지고 또 내가 아파할 필요 없지. 이미 각오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든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뭐. 부모가 가슴이 좀 쓰리고 속이 좀 아파야 돼. 왜? 허가도 안 받고 나를 낳았으니까. 과보를 받아야지. 괜찮아, 그거는. 아무 죄가 안 돼. 죄 안 된다니까. 내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울고불고 가슴 아파하는 거는 그 어머니 짓 탓이지. 나한테 아무 윤리적으로 따져도 죄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따져도 죄가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따져도 죄가 안 되고, 아무 죄가 안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프면 자기 아프게 놔두세요, 그냥.
그냥 이웃집 할머니 보듯이 아이고 저 할머니는 딸이 외국인 한다고 저래 울고 가슴 아파하네.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거를 보고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내가 우는 거 이게 공부가 안 된 증거예요. 내가 수행이 되면 그런 엄마를 보고 내가 담담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내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죄 지은 게 없어요. 이거는 문화적 가치 때문에 오는 거니까 어머니가 상에 집착해서 생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또 잘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슴 아프겠다. 어머니의 윤리적, 도덕적, 연세로나 문화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나의 결혼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시겠다 하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해줄 게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게 있으면 그냥 어머니가 섭섭해하면 그냥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 내가 뭐 죄를 지어가 죄송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낳아가 키운다 고생했는데 저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부처님도 그러면 출가한 뒤에 부모가 가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팠겠죠? 그럼도 부처님도 수행 안 하고 내 부모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꿋꿋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꿋꿋하게 수행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외국인하고 결혼했어라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수행해서 이 남편하고 잘 살면 어머니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울고 불고 하는 거는 어머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딱 결혼을 멈춰버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거나 진짜 어머니를 걱정한다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어머니를 정말 생각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위선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의 울음은 위선적인 거다 이 얘기야.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위선을 떨어요? 남이 들으면 뭐 효자 같잖아. 효녀 같잖아. 그냥 내가 불효막심하면 내가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잘 살아서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지. 지금 이렇게 하면 결혼해가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는 아이고 내가 그때만 어머니 말 들을 걸 또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반대하는데 안 할 걸 또 이렇게 갑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 미래에 책임 회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지만은 이게 제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 아프시더라도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타협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가게요. 나중에 제가 잘 살아서 어머니 은혜는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의 결혼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기를 기뻐해 주기 이런 걸 바라지 마라 이거예요. 어머니가 울고 반대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때 항의도 하지 마라.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엄마 죄송해. 이거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웃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은 그런데 딸로서는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인데 이렇게 좀 뻔뻔해야 돼. 어머니 뭐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승낙 안 해주셔도 좋고 결혼 지원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지원 받고 하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것도 뭐 내가 지원 안 받는다고 지원도 안 해주면서 뭐 그러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안 돼. 부모란 거는 부모가 나를 도와줬던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줬던 나는 부모에게 뭘 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울면서 착한 여자인 척 하지 마. 그래 사기치지 말고 좀 뻔뻔스럽게 물으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부처님 계율에 다 맞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나가. 그런 어머니 마음만 이해하고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사세요. 다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선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선이 부모님께서 해주신 건데 네. 그쪽 상대 부모하고 우리 부모하고 30년을 알고 지낸 아주 친한 분이세요. 네. 근데 그쪽 상대가 좀 돈이 많은가 봐요. 네. 상상 초월 만큼 많은데 선을 한번 봤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부모님은 이제 이제껏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너라도 가서 편히 살아라. 그래서 시집을 가라고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엄마도 울고 저도 울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유신 때문에 막 할 수는 없고, 근데 마음은 안 들고, 키도 작고, 대머리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우선은 또 장거리 멀리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강주에 있고요. 근데 이제 빚을 내서라도 너는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든데 항상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기 혼자 살아요? 엄마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집을 돕고 살아요? 자기가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고 살아요?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살아요? 네, 제가 집값도 내고, 집값도 내고요. 자기가 집값도 내고 있어? 네, 제가 제가 할 건 다 벌고, 학교도 제가 돈 벌어 다녔고. 그 경제적으로는 부모한테 지금 오늘이라도 집에서 나와가 살아도 아무 관계없이 자립해서 살 수 있어요? 네. 집에 뭐 나중에 결혼할 때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서 결혼하고 내가 혼자서 살 수 그렇게 있게 됐어요? 하겠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러면 뭐 자기 맘대로 해도 돼요. 자기 맘대로 해도 돼요. 저 때문에 그 30년의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멀어지진 않겠죠? 멀어지면 못 돼 뭐. 그만 일에 멀어지면 친구도 아니지 뭐. 그런 거는 봐 일찍 멀어지는 게 나아.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20살이 넘으면 내 인생은 내가 살 권리가 있어. 근데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면 네.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몇 살이에요? 28이요. 아이고 그럼 뭐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부모 승낙 안 받아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추천할 때는 그래도 엄마는 인생을 살아봤잖아, 그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안 살아봤고 엄마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인물이 밥 먹여주지 않더라 이거 알아요. 키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인은 인물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 남편 아내는 인물 별로더라. 아내 같으면 제대로 서로 마음 맞춰주고 이게 중요하더라. 이래서 어머니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엄마 친구라면 그 엄마가 엄마 친구라면 엄마가 사람이 괜찮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으면 비교적 아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조금 한번 사귀어보지. 결혼은 전제하지 말고 사람을 다시 한번 봐. 인물 그릇 대머리니 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차한테 키 작아도 괜찮아. 등손평이도 키만 작아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사귀어봐. 사람을 갖고 평가해야지. 그렇게 껍데기만 갖고 평가하면 자기 나중에 껍데기 좋은 사람
이제 고하면 이제 고생하게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엄마 말 들을 걸 이렇게 또 후회하게 돼. 첫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자각하되, 이건 엄마가 권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된 인연을 조금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엄마하고 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엄마 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만나면 안 돼. 그럼 내가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내 권리,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엄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 두 번째, 엄마의 인연으로 그러면 한번 이 인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괜찮음을 발견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버리긴 조금 아깝다. 근데 길 가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높아. 길 가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허우대만 보고 선택하면 쥐약 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쥐약은 아닐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 안 하면 엄마 강요 때문에 결혼하면 결혼이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엄마 때문에 그랬다. 이거 책임을, 자기 책임을 안 돌리고 계속 엄마한테 탓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소개만 했을 뿐이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만나야 돼. 그리고 소개를 엄마가 했다는 거는 중매쟁이보다는 훨씬 신뢰를 높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냥 팽개치지 말고, 뭐 머리 빠졌다, 키 작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럴수록 사람이 괜찮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살펴봐. 저희 그 남매가 네.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그 사랑을 좀 이성한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남자친구와 이제 사귀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 이제 재혼을 하시고 할머니와 이제 아버지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외국인이라서. 근데 제가 뭐 많이 고민을 하고 뭐 방황도 했었지만 자신감을 얻고 이제 곧 결혼을 하기에 앞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남동생이 또 마찬가지로 그 정을 이제 그 이성한테 주고서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남동생한테 어떻게 좋은 조언을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남동생한테 참 미안한 게, 제가 이렇게 부모님께 반대하는 결혼을 이제 먼저 해서 이렇게 허락을 끝끝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동생도 그 역량으로 이제 누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부모님께서는 지금 남동생을 조금 놓으셨어요, 많이. 그래서 인생을 뭐 지금 아직 이제 학생이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뭐 충분히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그 내면에 참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로서 뭐 가장이 되어서 네가 뭐 취직을 하고 가정을 잘 꾸려 나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잘 다독여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사실 기도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네. 잘하세요. 너나 잘 사세요요. 괜히 동생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고, 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살아보고, 그때 경험을 가지고 동생한테 조언을 해야지.
지금 자기가 살아보지도 안 하고 벌써 동생한테 내가 어떤 조언을 한다. 자기는 반대하는 거 하고 동생은 반대하니까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가 또 반대하는 거 했으니까 니도 해도 괜찮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디 될지. 그러니까 자기는 입 다물어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남의 일이니까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뚜렷하게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자기가 해줄 말 없잖아. 스님한테 물어가 그걸 대신 전하려고. 그런 노력 안 해도 돼. 자기 인생만 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겠지. 부모님이 결혼식에 안 와도 좋고 원망 안 해야 되고 부모님이 아무런 지원을 안 해도 오케이 좋고 20살이 넘으면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 부모의 의견을 내가 안 듣고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부모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부모라서가 아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내가 상대편에게 돈을 꿀라면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부모 자식이지만 성인 대 성인의 1대1의 관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어리광 피워도 안 되고 부모도 자식을 어린애처럼 취급해도 안 되고 그냥 성인 대 성인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자연 생태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결혼하는 건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동생의 일이고 자기가 결혼하는 건 자기 일이니까 동생 일에 자기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동생이 물으면 의견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첫 번째 물으면 야 나도 지금 몰라가 헤매는데 내가 뭘 알겠니? 이렇게 첫째 얘기해 주고 그래도 누나 한마디 해줘. 이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이 정도지 절대로 거기 관여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삼보에 귀하옵니다. 관연한 자식을 둔 의미입니다. 결혼 선택에 봉착하여 어떻게 하면 가까운 미래에서 부모의 결정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겠는지, 부모 입장에서 많은 망설임과 자식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언행으로 일관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자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선택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관연한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딸이 30살 넘은 것 같아요. 관연한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최선책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게 내버려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누구하고 결혼하든 자식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중요하다.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다. 결혼을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반드시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결혼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질문자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 안 들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하느냐? 딸이 늦도록 결혼 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무의식에 아이고 나는 저럴 바에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게 밑받침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그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시대가 어쩔 수 없는, 무조건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내 딸에게 내가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을 엄마가 가지면 진짜 사랑이죠. 남이 결혼시켰냐 안 시켰냐 그냥 두면 어떠냐 하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딸을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 내 의무 다 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도무지 딸의 인생이 고려 안 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수행을 하니까 각자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요즘은 어느 정도 시대에 왔는지 알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시대. 그런 것이 법적으로 다 합법화되어 가는 시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그래 잘했다. 엄마는 너가 하는 일은 다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어야 돼. 바로 걱정한다는 것은 딸의 의사를 존중할 의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나한테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신랑감 하나 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디 가고 하노 네 살 남자를. 야 내가 돈을 솔직히 조금 내줄게. 그건 네가 알아서 구해라. 어디 가든지 하나만 잡아먹느라. 내가 절대로 사람 탓은 안 할 테니까. 오히려 이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대신에 내가 딴 걸로 좀 거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알아서 데려왔는데 그걸 뭐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하고 싶어. 반대받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할 판이면 어떻게 해라. 격려를 해주는 게 좋다. 온갖 축복을 받고 부모가 다 골리고 다 참석해가 연애도 하고 뭐 집안도 보고 이래 결혼해가도 몇 년 못 살고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기를 잘못 골려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2, 3년 살다 헤어져도 그때 봐라 내가 말리니까 네가 그러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했다. 대신에 이제 정신 똑바로 살아라. 그러든지 수행을 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같이 못 사는 거는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니 이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발심을 좀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이게 부모하고 아들이든 부모하고 자식이든 정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 갖고 원수가 되려고 그래.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을 안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하고 사시고요. 근심 걱정 안 하는 걸 원하신다면 특별히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이렇게 사는 게 근심 걱정거리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괜찮아 보여요? 근심 걱정거리예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근심 걱정거리예요? 그러면 이 근심 걱정은 정말 근심 걱정거리라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괜히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이 옳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지론은 이래요. 저 풀도 씨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는 쭉뛰기다 이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던 그건 아버님 보시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을 하나 남겼나 안 남겼나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 나머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가치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거기 자식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관여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 인생도 몰라서 남자라고 찍었는데 엉뚱한 거 찍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머리석히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도 내가 못하면서 지금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게 생겼어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해도 아이고 나한테 인생은 묻지 마라. 난 실패야. 난 내가 이제까지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 해왔는데 아이고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살기도 지금 바쁘다. 내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래도 엄마로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딴 건 못 도와주고 막 돈이나 조금 도와줄게. 내 꿈꿔라도. 오히려 돈으로 때우는 게 좋아. 사실 돈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딴 거 못 도와주면 그게 제일 쉬워. 근데 그것도 많이 도와주면 안 돼. 그건 부작용이 생겨. 그런 관점에 서세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리까지 찾아와서 맥살 잡고 끌고 가고 막 독약 먹고 죽는다. 니 안 나오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안 한 건 어때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섭섭해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이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재산 네가 지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을 품고 장가 못 보내가지고 막 액을 벗고 죽었다 그러면 훌륭한 스님일지는 몰라도 부모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다. 이런 게 또 마음에 걸리겠지. 그게 훌륭한 스님이 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꼭 자식한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스님 되신 거 잘했습니다. 훌륭한 이왕이 된 스님 훌륭하게 되십시오. 부모 걱정 말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얼마나 좋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역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몰래 애 나가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도 남에게도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참 훌륭하시다. 우리 어머님 참 훌륭하시다. 남이 들어도 스님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염불이나 해라. 가자. 앉으면 벙어리가 되고 입을 벌리려면 염불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다 저절로 좋아져.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나 당당함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에 와닿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보다는 더 힘든 게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데 그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 수준에 되기까지 어떻게 물론 제가 스스로 노력했고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떻게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래,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뭐가 문제야? 자기 얘기해,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할 시기가 좀 지난 나이인데요. 몇 살인데? 32살입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할 게 뭐 있어? 내일이라도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지금 아직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어떤 준비가 안 생각하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어떤 얘기?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면은 행복한 거는 순간이고 힘든 일이 더 많다고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제가 그 힘든 거를 극복할 자신이 지금은 없는데. 그럼 안 하면 돼. 얘기 계속해봐. 하고 싶으면. 그 힘든 걸 다른 사람들은 다들 결혼해서 어떻게든 극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결혼을. 누가 그 생각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산다. 이건 누가 보기에 그래? 제가 보기에 저희 어머니 원래 아버지도. 구경하면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힘든 걸 겪으셨지만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잘 사시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그 힘든 걸 극복할 만큼 강한 힘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 죽을 때까지 안 생겨. 공하면 열린다, 당하면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도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극복이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몇 번 죽으려고 그러고 몇 번 이혼하려고 그러고 안 살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이 30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버렸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면 30년 지나서 잘 극복을 한 거예요. 자네도 결혼하면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0년 후에 헤어지든지 그냥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나요. 헤어져도 괜찮지. 왜? 한번 해봤나 안 해봤나? 해봤지. 지금 내가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처럼 30년간 죽는다 산다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당장 결혼해가 30년 후에 두 가지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도저히 못 살아서 헤어지고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 어쨌든 30년을 살아서 지금 같이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는 지금의 나의 고민은 해결이 되지. 왜? 지금은 내가 결혼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했잖아. 그지? 일단 해버리면, 일단 결혼해봤나 안 해봤나? 해봤지. 그럼 헤어져도 일단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그러면 해보고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결론이 딱 나버리면 결혼에 대한 미련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지. 그럼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럼 그 고민은 해결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 자식 때문에 못해가 30년을 살다 보면 30년 살았다는 거는 막 어지간한 거 다 포기해버렸나 안 해버렸나? 포기해버리겠지. 그럼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극복을 했나 안 했나? 했지.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지금의 내 고민은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면 해버려 그냥. 따지지 말고. 해버리면 두 가지 결론이 난다. 살든지 못 살든지. 못 살면 해보고 이건 정말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나도 그것도 좋은 하나의 경험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미련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스님은 안 해보거든 미련이 없어. 근데 결혼을 안 하면서 늘 결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고요. 알았습니까? 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결혼을 해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보다 못해. 안 하는 이보다 못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헤어지는 게 나아. 근데 인생의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귀찮아가 못 살아가 헤어지고 싶고, 헤어지면 또 외로워가 또 하나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으면 또 귀찮아가 또 헤어져야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게 인생의 고뇌야. 결혼을 한번 하든지, 혼자 살든지, 헤어지든지, 이건 큰 문제가 없어. 술을 먹는다,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술을 과음했다, 이것도 괜찮아. 한두 번 과음해보고, 술은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고 백해무익이구나. 한두 번 더 해보고 딱 과음하는 거를 고쳐버렸다 하면 그 한두 번은 훈련으로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후회하고 또 저녁 되면 또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후회하고 이렇게 3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는 이미 까르마에 휩쓸린 사람이에요. 그런 실수는 3번을 넘기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골리지 말고 아무 남자고나 해버려. 아까도 나왔잖아. 골리고 골렸는데 그 남자가 제일 나쁜 남자를 골릴 확률이 높아. 왜?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스님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학벌도 안 보고 그 사람의 나이도 안 보고 그 사람의 인물도 안 보잖아. 그죠?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만 딱 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 됨됨이를 안 본단 말이야.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욕심 많기 때문에 인물이 어떻게 생겼냐, 나이가 내보다 작나 많나, 돈을 얼마나 버느냐, 가문이 어떠냐, 이런데 눈이 팔려있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됨됨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가 쥐약을 먹듯이 늘 선택을 해놓고 보면 가장 악수를 두게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그 어리석은 머리 갖고 굴려봐야 골리면 골릴수록 엉뚱거 걸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나보다 나이가 20살이 많든지 나보다 10살 어리든지 알았어요? 그냥 아무 남자나 하고 마음이 대충 봐 괜찮아 보이면 그냥 해버려. 괜찮아. 살아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면 되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냥 살면 돼. 근데 이렇게 아무나 골리고 살면 훨씬 살 확률이 높습니다. 헤어지기보다. 왜 그럴까?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고르고 골릴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이 커요. 그래서 많이 골리고 열렬한 사랑을 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왕제 결혼할 바에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길은 간단해. 누구를 골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만 상대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인정을 해줘야 돼. 나는 바다를 가기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산을 좋아하면 인정을 해줘야 돼. 나는 주말에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본인은 집에서 쉬고 싶다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 적어도 좋아서 사는 부부가 이런 거 갖고 감정이 상하지 뭐 큰 충돌은 원래 없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니하고 안 맞다, 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할 태도를 가져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살든 그 상대를 내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그의 개성을, 그의 자유를 내가 존중하겠냐. 그렇게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결혼하면 돼.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수행을 좀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게 되도록 수행을 해야 돼. 그게 결혼 준비야. 나이 아무 상관없어.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이가 17살이 돼도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지금은 50이 돼도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마땅한 상대가 없다, 그런 건 다 허상해. 누가 왕자 같은 사람이 말 타고 와서 인물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교양도 있고 나만 사랑해줄 그런 사람 어느 날 탁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서 말 뒤에 탁 태우고 달려갈 남자가 아직 안 나타났다 이 말인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꿈 깨시고 그건 다 소설이나 나오고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야. 그렇게 환상을 가지면 결혼 못해. 결혼 생활 실패해. 예수님이 농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 엄마 아버지도 다 우여곡절을 겪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와서 보니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겠다.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이제 늙어서 지금에 와보니 혼자 사는 게 훨씬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되겠어? 엄마 말 들어야 돼? 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스님 말이라고 들을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엄마 말이라고 들을 것도 없어. 그건 다 자기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귀담아 들어봐야 돼.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결혼한 사람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마지막에 와서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겠다. 그 사람 그런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인생 다 끝나고 죽을 때쯤 되면 어때요? 결혼해가 사나 혼자 사나 죽을 때쯤 되면 별 차이가 있나 없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인생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혼자 살면, 누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를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고, 둘이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비 맞추는 걸 극복을 해야 돼. 손은 잡아주고, 내가 외로울 때 손은 잡아주고, 비는 안 맞추고, 이런 인생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쥐가 쥐약을 먹듯이 인생을 실패로 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사기칠까? 나한테 막 욕한 놈이 사기칠까? 예? 그래. 그래서 욕하는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막 욕하고 막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사기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봐야 돼.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한테 별로 손해 안 끼칩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서비스해주고 하는 사람이 늘 나한테 손해를 끼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 손해 끼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손해 끼치냐?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근데 보증서 줘서 집안이 재산을 날리거나 돈 빌려줘서 못 받는 게 형제 아니면 친구 아니면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그 외에 딴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길 가는 사람 보증서 달라면 써주나 안 써주나? 빌려달라면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안 빌리죠. 그건 진리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건실하면 은행에 빌리면 되나 안 되나? 되지. 은행에 빌릴 수가 없을 만큼 부실하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빌려줄 사람이 없지. 벌써 형제가 빌려달라, 친구가 빌려달라 할 때는 그건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건 뗄 확률이 높다. 그 사람이 떼려고 마음먹고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그거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폐 안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지. 담배 피운다고 다 폐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줘 달라고 할 때는 어느 범위 안에서 빌려준다? 때도 좋다고 내 마음에 정리되는 범위 안에서 빌려주면 돼. 그런 원칙이 서야 인생에 고뇌가 없어지지. 안 그러면 늘 인생의 고뇌 속에서 헤매게 된다. 자꾸 남을 탓하게 된다.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누가 나를 배신한 거요? 배신한 거 없습니다. 내 기대만큼 안 되니까 내가 배신당했다고 하는 거지. 배신당하면 누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서로 좋다고 사랑하다가 어느 날 더 예쁜 여자든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면 배신했다 하고 울고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누구만 비참해진다? 나만 비참해져.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웃으면서. 그래 니하고 만나가 지난 3년간 잘 놀았다. 고마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갖고 울고불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것은 자기의 과거 살을 전부 자꾸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 전생에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나 좋은 사람이 물어보나 나쁜 사람이 물어보지. 그래서 스님요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난다면서요. 지금 나쁜이 전생에 원수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지금 나쁜 것이 과거 자기 역사까지 전생 역사까지 나쁘게 자기가 만들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과거를 전생까지도 다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긍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 내 긍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 긍정이 없어집니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누가 골렸어? 내가 골렸지. 그런 좋지도 않는 사람하고 사는 내 인생이 하찮은 거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동안은 항상 존중해라. 정말 짐승 같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라? 안녕히 계십시오 해라. 헤어져라. 이게 내 얘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략 중에도 36가지 전략이 있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안녕히 계십시오. 아시겠어요? 36번째 온갖 전략을 다 써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안녕히 계십시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 길은 있다. 뭐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살 길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도도 안 해보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 말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왕제 만난 이 사람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래도 풀어도 저래도 풀어도 안 되면 누구처럼 알렉산더처럼 칼로 탁 잘라버리면 돼요. 그럼 매듭이 탁 풀려. 그러니까 마지막 수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지막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 하나 놔놓고, 알았어요? 그건 딱 놔놓고 나머지 여러 길을 찾아서 정진을 해보세요. 그러니 혼자 살 때는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세요. 같이 살 때는 같이 사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면 외로워서 혼자 사는 자유를 늘 못 누리고 같이 사는 꽃만 꼬다가 이불을 뒤척거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세월 보내고, 어쩌다가 같이 살게 되면 이번에는 귀찮아가 헤어질 꿈만 하고 괴롭다가 아우성을 치고 언제 혼자 살아볼까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삶을 하루하루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삶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결혼 이거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머리 틀 필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인연은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딱 가는 잡아가 하자 그러면 돼요. 알았어? 지금 몇 살이야? 32살. 그럼 한 50대 된 사람 결혼하면 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 딱 잡고 하자 그러면 쉽게 될까 안 될까? 쉽게 되겠지? 하려고 내가 인연을 딱 짓기로 마음먹으면 탁 찌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딱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면 그걸 남한테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목매달고 같이 살자고 목매다른 인간이 있으면 마지못해 살아볼 거고, 안 그러면 혼자 살지. 이렇게 딱 결론 내고 살면 돼요. 안 한다 이렇게 결론 내지 말고 혼자 살 계획을 갖고 쫙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 목매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뭐 인생이 별거냐, 저렇게 목매다는데 살아보지, 이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 삶을 좀 열어놓고 살아. 열어놓고 살아야 이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스님, 저는 34살인데요. 네. 앞에 친구들하고는 좀 달리요. 예. 지금 선택한 분이 키도 작고 예. 좀 못생기고 그랬는데 예. 힘들게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요. 예.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는 나이니까 내 선택을 존중만 해달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부모님 왜 반대해요?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요. 그 부모가 살 인생 아니니까 자기는 키도 작고 못생겨도 괜찮아? 네, 전 좋아요. 남자 뭐가 좋아? 그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네. 음. 근데 부모님은 세상에 지나가다 그런 사람 보지도 못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네. 어머님께 이제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부모 뭐 결혼식에 올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오시게 되는 거예요. 어? 안 오시겠대요. 나도 괜찮아. 아, 그냥 법당에 가서 둘이 잘하고 살아버려. 아무 문제 없어. 그건 뭐 부모가 안 오면 어때? 그럼 그냥 부모님 허락 안 받고 결혼해도 돼요? 네, 괜찮아. 20살 넘었다 뭐. 34이나 된다 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 주례사에 두 사람이 부모님까지 참석해서 주례사 하나 했고, 스님이 주례사가 유명하다 그러지. 들어봤어요?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렇게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내 주례를 한번 써준 적이 있어요. 하도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근데 요즘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 좋아해. 그건 왜 부모가 죽으라고 반대했나? 여자가 나이가 5살인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죽기 살기로 반대했어. 근데 내가 해줬어. 나는 보통은 안 해줘. 그래서
근데 괜찮아. 그 신경 쓰지 마. 그 어머니한테 알았습니다, 부모님. 그러면 그러면 나가서 살겠습니다. 나중에 마음 풀리시면 연락하세요. 그때 인사 오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깨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면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길 때 이번에는 거꾸로 엄마가 자기 핑계가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리더니 아이고 엄마가 더 잘 봤네 이렇게 이제 핑계 삼아가 헤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봐라 내 말 맞지 이러면서 또 거듭고 그래서 헤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길은 엄청나게 재밌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다 동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한 5년만 막 그냥 신경 쓰지 마 살아버리면 돼요. 그런 거 뭐 신경 안 썼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직장인이고요. 네. 저번에 스님의 주례사를 보고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만나는 남자분이 있는데요. 결혼을 했으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궁합이 좋지 않으시다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해서 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남자를. 네?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아니 저는 많이 좋아하는데 아니 자기가 안 지금 되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많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좋아해요. 내가 굉장히 좁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하지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할 바에야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게 낫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되도록이면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시는데 자꾸 반대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그냥 저희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증거야. 그게 바로 진짜 좋아하면 부모 반대니 사주니 그런 건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주지. 진짜 자기 내부에 좋아하면 자기도 내부에 뭔가 끓이낌 한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걸리는 거예요. 사주가 나빠가지고 만약에 결혼하면 3년 안에 남편이 죽는다 이렇게 들었다 치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빨리 결혼해서 3년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가지. 진짜 좋아하면. 그런데 자기가 지금 3년 안에 죽는다면 그럼 이 남자하고 내 결혼하면 안 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하면 좋지. 그러나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어떠니 정말 내가 좋아한다면 그러면 부모님께 2번, 3번 얘기해보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둘이가 합의해서 그러면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지지를 받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두 분께서 지지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저는 결혼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뭐 결혼 혼수나 결혼 지지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포기할 만큼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는 내 명예도 재산도 생명도 필요하다면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그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깨끗이 내가 싹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가 뭐 너는 우리 가족에서 호적에서 판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 정도도 딱 포기를 해버리고 이 남자를 딱 선택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보고 망설이는 걸 딱 들으면 스님 볼 때 별로 좋아 안 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부모 때문에 내가 망설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 남자를 만나면서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이런 반대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그게 부모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제 문제다. 그래. 그러니까 이 딱 보고 이거 부모님 반대를 통해서 내를 딱 직시해서 내가 별로 좋아 안 한 거구나. 내가 통박 굴리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미루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이게 부모 핑계 대고 내가 비겁하게 부모 뒤에 숨구나. 그래.
부모들이 쓰면 안 되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부모를 딱 버릴 마음을 내야지. 그러니까 딱 가서 절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20살이 넘어서 난 독립을 해야 되겠기에 그 전에 거는 감사드리고 제 인생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딱 하지. 그거 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출가할 때 뭐 부모가 반대했겠어, 안 했겠어? 하셨겠죠. 그래. 그런데 뭐 그걸 갖고 뭐 그게 질문거리가 되나?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는 뭐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사실은 누구 문제다? 다 자기 문제예요. 여기 부인이 이혼하는 문제 아까 얘기해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자기 미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고 저 남자도 자기 미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고 다 자기 문제지. 그걸 자꾸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애한테 책임 전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문제니까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내 문제지. 네가 열에 바뀌면 그건 안 돼.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몸에 달고 살아야 돼. 남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바뀌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떡할 거냐. 이렇게 딱 선택을 해야 내가 가뿐해지지. 자꾸 바뀔 걸 전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상담도 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주장하고 그럼 가해자 또 와서 얘기하면 나름대로 또 억울해 할까 안 할까? 우리 아이가 별로 안 하고 지가 먼저 찝쩍거리가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퇴학을 당하게 됐고 억울하고 뭐 어쩌고 또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 자기 관점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힐링 캠프 듣고 좋았어요? 그런데 봐라. 이게 여러분들이 조문수님이 훌륭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각자 자기가 좋은 거지. 왜? 이거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쁘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나 없나? 많이 있어. 댓글 다는 거 봐라.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세상이 다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이 인간 세상 이걸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저 문제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거기대로 그 자기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